오케이. 그러면 또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의 리뷰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라건대 이제 파이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이제 시작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파이토치 설치가 완료가 안 되신 경우에는 좀 알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 설치가 완료가 되신 경우에 혹시 이제 넘파이 커널을 사용해 오시고 있었다면 파이썬 환경에서 파이토치로 이제 변환을 좀 해주시고요. 근데 커널을 변경하면 코드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커널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상단에 이제 올라가셔서 모두 실행 요거를 이제 어, 수행해 주시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커널을 바꾸더라도 코드를 바꿀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점으로 먼저 이제 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작성된 코드를 그냥 제공해 드리지 않고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작성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작성하고요. 이거 이제 요리 시간이랑 비슷한데 저 백종원 씨가 뭐 된장찌개 100만 번 끓여 봤겠죠. 근데 그냥 같이 끓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매주 진행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작성합니다. 하지만 남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서 상황 하시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공유 폴더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준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스. 이 노트북스에 이제 보시면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전 11시 22분에 최종적으로 저장된 네이버 MP 파일이 지금 복귀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유 폴더에 대한 제가 작성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저장될 때마다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공유 폴더에 노트북스 폴더 보시고 시간이 제가 중복 저장을 하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바로 열어보실 수는 없고요. 바로 이제 열어보면 미리 보기가 이제 제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본인의 식스 폴더로 옮겨 보셔야지 보이시겠죠. 근데 다 같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니까 옮기시기 쉬울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자명한 얘기 말씀 하나 드리면 내가 작성한 것도 대리만족 아이디어 제가 작성한 것도 동일하니까 이걸 버스 직접 작성하시는 게 객진되겠죠. 네. 제 거를 복사해서 실습하려고 가지고 있다는 하시는 거예요. 자명한 얘기. 네. 오케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다운로드 때문에 사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용량이 크진 않거든요. 이게 뭐 한 50메가, 60메가 정도 이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운로드에 지연이 이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작성하는 거를 같이 작성을 못 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이 내용들은 그냥 리뷰의 내용이고 자명하니까 제 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의 실습 폴더에 위치하신 다음에 모두 실행을 통해서 실행을 잘 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잘 안 되시거나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문제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넘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했는데
그럼 파이토치는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제공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딥러닝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그 교재 이제 해당 부분으로 좀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같이 보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가 그런 측면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이미 선택을 하신 거죠. 이 강의를 이제 선택하셨을 때는 다음 파이썬 쓸 거예요. 이게 선택하셨는데 그런 선택이 그냥 남들이 다 쓰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누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때리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왜 선택했는가 보면은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와 관련지에 있는 건데요. 그 예전에는 2015년 이전에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 하나 퍼블리티브 뉴 컴플릿이라고 CNCK라고 줄여서 이거 지금은 그냥 뭐야 설마 그 얘기하죠. 그래서 2015년에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먼저 등장했고 파이썬은 2017년에 등장했습니다. 구글이 뭐 알파고 이런 거 선두치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서플로우가 더 먼저 나오기도 했고 해서 텐서플로우 디자인을 수행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이가 멘탈에서 2017년에 파이썬을 나왔고 그래서 36페이지 한번 펴고 싶어요. 이거는 뭐 누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보시면 36페이지 하단에서 텐서플로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파이토치도 요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쓸 것인가, 뭐 아이폰을 쓸 것인가, 맥을 쓸 것인가, 윈도우즈를 쓸 것인가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 우리는 이제 요번에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 해당 내용으로 상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파이토치로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 API가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임포트에서 만약에 이 토치를 그 아까 어, 환경 설정이 완료가 안 돼서 이제 못 하셨다면 이 주석을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 파이토치 다음과 같이 이제 버전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 버전이 지금 저랑 약간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 2.0 제가 이제 지정했는데 요거는 그 제가 지금 최신의 버전은 2.3 버전이에요. 근데 2.2 버전 때는 그 대체로 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최신을 하면 제일 좋잖아. 아니거든요. 가장 최신은 호환 소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버전들을 특히나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때는 한 발 늦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윈도우즈 11 나왔을 때 바로 업데이트 나왔었죠. 저도 한 1년 기다렸거든요. 1년 기다렸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베타 테스트 다 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버전 최신 버전이 나오면 내년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쯤에 곧 보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미경은 그만큼 이 쓸데없는 문제로 시간을 낭비를 주로 그래서 그냥 파이토치 2버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버전하고 2 버전은 이제 좀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요 레이저 버전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실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토치를 이제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GPU 사용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치에서 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이 만약에 아니면 지금 장비가 잘못된 중에 너무 아닌데? 저 애플 실리콘에서는 쿠다라는 그 메탈 퍼포먼스 쉐이더가 PS라고 하는 걸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정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if 플랫폼이 ARM664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애플 실리콘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코다 어베일러빌리티를 수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모두 다 이제 되다 보니까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치에서는 그 MPS라고 하는 메탈 퍼포먼스 쉐이더 요거는 이제 그 애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PS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한 거고요. 네, 시스템 확인이 이제 잘됐네요. MPS에 백엔드 MPS. 요거는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애플 쪽에서는 좀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다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선생님들께서는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제 혹시 필요하신 경우는 제 노트북에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그 잘 소진시키면서 갈게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10페이지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이제 11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쿠다랑 이제 CUDN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이제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사실 그 제가 진행하는 이제 딥러닝 과정에서는 이 넘파이만을 가지고서 신경망을 모두 다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토치도 텐서플로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넘파이 신경망 전체를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구현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이왕 구현된 기능이 많은 걸 쓰면은 그냥 편리해.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쓰는 건데, 그럼 이제 뭐 때문에 쓰느냐라고 하면 이 신경망에서는 이제 계산의 필요성 때문에 이 계산 그래프 자동 미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전파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걸 써도 느리니까 이제 GPU 가속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파이로 사실 다 되지만 넘파이에서 안 되는 기능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넘파이의 그 슈퍼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으면 이제 신경망 구현이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제 GPU 가속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내일쯤 이제 좀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CPU를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GPU를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10배나 1000배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2006년쯤에 공공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쿠다라고 하는 저수준의 이제 API를 통해서 GPU 가속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근방으로 해서 딥러닝이 뜨기 시작하니까 쿠다 기반의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했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쿠다 기반으로 GPU 가속을 하고 싶은데 신경망에 특화된 필요 CUDN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런 것들의 포석이 깔려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폭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설치가 이미 이제 된 겁니다. 아까 이제 파이토치를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쿠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와 관련해서 쿠다에 대한 소개 이따 10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쿠다와 CU DN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파이토치를 설치하실 때 그 GPU 버전의 파이토치를 설치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때문에 막 그 전체 용량이 막 10기가씩 되고 이런 거고 파이토치 자체가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딸려오는 이제 쿠다와 CUDNN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교재에서 이제 해당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넘겨보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는 CUDNN을 웹사이트에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설치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수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예전에는 직접 설치하시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파이썬치도 그렇고 얘네들을 그냥 한꺼번에 내장했습니다. 근데 또 처음부터 그러지 그랬어. 그게 그 텐서플로우랑 파이썬치랑 엔비디아가 서로 협약을 맺어요. 너네 소프트웨어를 우리에 내장 그러면 이제 뭐 돈을 얼마 줄 건지 뭐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약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막을 것 같고 이게 자신의 프로덕트를 많이 이제 그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서라도 협약을 맺고서라도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에 삽입하는 게 편리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네. 파이토치가 이 부분은 좀 먼저 했고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끼워 넣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부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파이토치 API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토치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넘파이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넘파이죠. 이거는 토치입니다. 그죠? 야, 뭐가 다른 거야? 그죠? 이게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텐서 수학에서 그 숫자들 위하는 숫자들을 정형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텐서.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 NDOA 같은 계열이라는 그리고 이제
토치는 역시나 인산 바이러인데 말씀드린 GPU 사는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인산 바이러를 친구가 중요해요. 근데 얘는 텐sor을 주고 가상 별도로 이 텐sor을 주고 토치는 텐서가 그래서 그 너파이와 이제 그 파이 토치는 개발 자체가 너파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파이의 기능들을 물리적으로 제공하는데 다만 GPU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미분이 잘 되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이제 몇 개 정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텐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토치 텐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다. 요거는 이제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은 텐서가 아니죠. 그럼 이제 벡터. 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일련의 숫자들이 이제 나열되면 이제 벡터고요. 벡터의 이제 사이즈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우 시시하지만 행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텐서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제 표현하는데 그 토치 기반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시시한 얘기들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교재랑 이제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4.1점 좌우에 보시면 그 텐서라고 하는 자동으로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스카우트는 그냥 값이 하나니까 텐서가 아니죠. 그리고 벡터 그리고 매트릭스 그리고 미니의 차원 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넘파이로 하냐 토치로 하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넘파이로 하셔도 되고 텐서로 파이토치로 이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넘파이로가 상관없이 굳이 왜 토치를 쓰느냐? 이제 기계학습의 맥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 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까는 사이클 런을 통해서 수행을 했는데
되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파이프를 통해서 스팀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파이프 칩을 소스로만 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형 회귀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이제 드리긴 해야 되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형회귀는 1805년 라그랑제와 1809년 가우스가 천문학에서 행성 위치를 예상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학문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유명해졌고 현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최소 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 줄여서 OLS라고 부릅니다. 최소 제곱법이 선형회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동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회귀라는 단어는 리그레션의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둘 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1875년 프란시스 갈톤의 연구에서 키가 특별히 크거나 작은 부모의 자식이라도 전반적으로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에서 평균 키 추세선을 형성하는데 선형회귀가 사용되면서 그 이후 회귀라는 단어가 현재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원래 의미보다는 분류 유형과 대비되는 연속적인 출력값을 예측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예측 모형에 대한 구체적 연산이 필요하죠.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선형 회귀가 이제 현재 이제 표기로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선형 회귀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서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표기를 정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x와 y라는 표기를 먼저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임의의 함수라고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함수의 입력으로서 우리는 이제 x라고 표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정답인 이제 y를 알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래프에서는 이런 동그라미가 이제 어떤 의미의 x에 대해서 그 모종의 이제 함수를 거쳐서 나온 진정한 의미의 이제 출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는 DGP라고 이제 부릅니다. 데이터 제네레이션 프로세스의 약자 정도입니다. 펜이 매핑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데이터 생성 과정. 여기서 이제 데이터 생성 과정이라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DCP를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진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모종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우리는 그중에 일부의 표본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계학습을 수행할 때는 DCP를 모르는 경우에 기계학습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뭐하러 기계학습을 하나요? 그냥 바로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가끔씩 풀어보는데 보통 이걸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DCP의 근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금 전에 수행했던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데이터죠. 이게 이제 진짜 데이터고 이 진짜 데이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입력을 처리해서 진짜 데이터가 발생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이거를 몰라서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모형을 이제 형성하는 거고요. 그 모형을 통해서 생성된 것은 이제 모형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가 되고 싶은 건데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표기상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는 y라고 진짜 출력은 y라고 하고요. 예측은 y에다가 이제 모자를 씌운 것이라고 이제 종종 표기하겠습니다. 야, 근데 뭐 이런 표기를 하는 거야? 아, 이런 표기를 쓰시면 이제 그 기계 학습의 인싸죠. 네, 많은 문헌들에서 이런 표기를 사용해 왔고 예전부터 문헌들이 이런 표기를 많이 사용해 왔고 이런 표기를 이제 그냥 딱 받아들이면 데이터 과학 인싸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표기를 너무 초등학교 웰컴 데이터 과학 기계 학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행한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서술해 보자면 이렇죠. 진짜를 근사하는 이상적인 모형을 y0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무리 이상적인 모형이라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범위면은 쓸만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실 DGP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으니까. 초기 값을 사실 유사함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DGP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보는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이상적인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서 실제 값을 지금 연산하는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의미의 알고리즘이 성장을 이상적인 모양의 근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선형회귀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현재 적용해서 그 해당 알고리즘의 출력이 발생했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상적인 모형의 어떤가요? 근사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형회귀 알고리즘
이상적인 것을 근사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유효한 예측을 할 것이라는 상당 기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선형 회계를 구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나갈 것인가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예측이라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fit을 수행한 결과 학습된 매개 변수를 이제 한번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W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이 사이킬런에서는 그냥 이런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에피션트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인터셉트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형성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인데 이 공식의 틀을 같이 이제 써보면 이런 이제 형식인데 이것이 바로 모형이죠. 이 모형에 대해서 그 fit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이 W와 B의 값이 결정되는 과정이 이제 fit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 자체의 공식을 보면 이거는 중학교 때 배는 직선이라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모형은 선형 모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DGP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이게 1.0이고요. 그리고 절편은 0.0이죠. 거기에 노이즈를 살짝 더해줬죠. 따라서 우리의 모형은 거꾸로 쓰면 정답에서 노이즈를 빼준 것이다 라고도 서술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이상적인 모형에 가깝다면 효과적인 거죠. 보시면 이 모형이 형성한 W라는 값이 0.1.035 이런 값이고 B는 0.008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근사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DGP와 0.008의 차이가 나는 것은 0.008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008의 차이가 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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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8
형성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형성된 모형이 이제 근사하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모형을 선택을 하고 그 모형의 성질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이런 게 쫙 들어오면 기계학습의 리뷰가 필요 없으신 상태고 모듈이 하면 기계학습의 리뷰가 좀 필요하고 기계학습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신 상태죠. 그러면 이제 선형회귀에서 그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예측 모형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방법은 잘 아시는 평균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교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오차가 됩니다. 종합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파이토치로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정말로 최적의 매개변수를 찾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토치 쪽으로 내려오셔서 파이토치 기반의 그 파이토치 기반으로 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토치도 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치랑 파이토치의 관계는 토치가 넘파이를 따라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살짝 다른 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랑 넘파이는 한 요 정도 이제 관계인데 거의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데이터 파일 그냥 모두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숙련도는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파이치가 너무 비슷해? 알고 있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파이치가 파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제작이 됩니다. 토치 리스페이스인데 아까 파일 P랑 다르죠. 근데 사용 사실상 그래서 구현하셨던 거의 대부분 토치로 거의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밥 먹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식사 안내 받으셨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확인 안내 드리겠습니다.